예, 한국인 3명 등 162명을 태우고 가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실종된 지 오늘로 8일이 지났습니다. 네, 수색 작업은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동체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YTN은 인도네시아에 취재진을 급파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지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여객기가 실종된 것이 지난달 28일 일요일이었는데요. 현재 얼마 동안 처리했던 겁니까? 네, 뭐 일주일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요. 이제 예. 저와 함께 그 영상취재부 이승준 기자가 실종 당일인 28일 저녁에 인천공항 국제선 비행기로 출국해서 이튿날 새벽 인도네시아 발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현지 국내선 비행기로 오후에 현지인 수라바야로 도착을 했고요. 예. 네. 그 취재를 마치고 국내선에 이어서 수도 자카르타발 국제선 여객기로 일요일인 어제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예. 취재 지점을 수라바야로 정한 것은 아무래도 실종 여객기가 출발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라바야 시각은 그 한국보다 이제 2시간이 늦는데요. 네. 저희 그 실종 여객선이 일단 지난 28일 그 새벽 5시 반, 한국 시각으로는 오전 7시 반쯤에 수라바야 주안다 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네. 취재진은 그 29일 그러니까 도착 직후부터 공항 내 대책본부라든가 그 탑승자 시신이 운구되고 있는 그 병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취재한 뒷얘기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네. 오늘까지 이제 여객기 실종 작업이 이제 9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어제 오늘 인도네시아 당국 그 잠수부 90여 명 그리고 뭐 예. 각종 그 해저 장비 등을 동원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그 탑승자 시신은 30여 구 정도가 수습이 됐는데 그 여객기 좌석에 안전띠를 맨 채 발견된 그런 시신들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그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종 여객기 동체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물체 여러 개를 포착했는데 가장 큰 거는 길이가 18m, 폭 5.4m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국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예. Di dasar laut jarak pandangnya 0, jadi gelap. Ya. Kemudian dasar laut wujudnya adalah lumpur.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뭐 추운 겨울인데 그 인도네시아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우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한 비바람, 높은 파도가 이제 예고 없이 몰아쳐서 수색 작업이 그야말로 날씨와의 사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인도네시아 당국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그 여객기 동체로 보이는 물체를 해저에서 포착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번복해서 혼란을 좀 빚기도 했습니다.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비행기 동체나 블랙박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그 당시에 비행 당시에 기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그 기우는 듯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기상청도 이제 그 어제 오늘 이번 사고가 이제 악천후로 났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를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그래픽과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예. 추락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빴던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그다음 내용을 보면 그 결빙 현상 때문에 엔진 등 기계 장치가 손상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고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정확한 원인은 동체 속에 블랙박스가 발견돼야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사고 원인이나 뭐 당시 이제 뭐 상황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악천후 속에서 이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이제 그 비상 착륙을 한 상태에서 일단 물 위에는 한번 이렇게 착륙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탑승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채 가라앉았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아진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예.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좀 강력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잠시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5분 인도네시아 주안다 국제공항을 이륙해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42분 만에 자바해 상공에서 교신인이 끊기게 되죠. 예. 당시 당국 설명은 이렇습니다. GZ 8501
dengan pesawatnya Airbus 320. 네, 그 사고 당시에 조종사는 고도를 32,000피트에서 38,000피트로 올리겠다라고 이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짙은 구름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근데 관제탑은 어쩐 일인지 2분이 지나서야 다른 고도로 올려라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조종사가 요청한 고도에 다른 여객기 여러 대가 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지만 이후 정작 여객기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악천후를 만난 여객기가 추락하기 시작하자 기장은 비상 착륙을 시도해서 바다 위에 가까스로 착륙을 했지만 구명정을 펼치려고 이제 비상문을 여는 순간 거센 파도가 동체를 집어삼킵니다. 그 안전띠를 메고 있던 승객들은 순식간에 덮친 물살에 그대로 여객기와 함께 가라앉았고 비상구가 열린 틈으로 탈출하던 탑승자들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고요. 이처럼 비상 착륙한 비행기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해제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서 비상구가 먼저 발견된 건 누군가 당시에 열었다는 것, 그리고 기체에 큰 충격이 있었다면 탑승자 시신들이 운전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비행기가 충격받았을 때 신호를 보내는 무선기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이 이런 비상 착륙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순간 뭐 누구보다도 가장 애타는 사람들이 아마 그 탑승자들의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본 가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일단 현장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던 그 공항 내 대책본부 그리고 그 병원 등에는 저희가 여러 차례 취재를 갔지만 사실상 출입이 통제되고 접촉도 이제 통제돼서 많은 사람을 만나긴 힘들었고요. 네. 그 새해 첫날의 경우 취재진이 그 희생자 시신들이 운구되고 있는 수라바야의 바랑가야 병원이라는 곳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사고 해역에서 수습된 시신들이 계속 옮겨졌고 그중에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가족들의 오열 속에 결국 안장됐습니다. 또 병원 건물에 마련된 대기실에는 많은 탑승자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수도 자카르타에서 실시간 전해지는 당국의 수색 상황 브리핑 그리고 뉴스 속보에 귀 기울이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매우 힘겹게 달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미 시신 30여 구가 수습되기는 했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은 탑승자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에어아시아 여객기 사고를 현지에서 취재하고 돌아온 국제부 김종욱 기자와 함께 취재 뒷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